한 대까지 해봐. 진짜 할 수 있는 노력 다 해봐. 그랬는데도 안 된다. 그때는 다른 길이 또 있어. 후회는 안 남도록. 그냥 뭐 다 집어치우고 그냥 헤이씨. 구독, 좋아요 눌러.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슛돌이 선생님입니다. 오케이. 저는 그 호랑말코쌤이 기간제로 근무하는 학교에서 이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다가 중등특수체육으로 편입한 졸업을 앞둔 학생입니다. 사회부문 하다가 왜 그 특수교사가 되려 한 겁니까? 그 2년 동안 장애 학생들과 이제 같이 지내면서 너무 재밌었어요. 어떤 게? 호랑말코쌤이랑 저랑 같은 반이었을 때 제가 만든 학생이 너무 귀엽고 걔가 다운증권이었나? 다운증권 학생을 전담을 했었는데 이 친구가 제가 저 많은 사회복무요원들을 봤지만 정말 열심히 했어. 이제 거짓말이 아니고 그래서 농담으로 특수교사 해라 했는데 진짜로 준비를 해가 굉장히 놀랬어요. 그전에는 뭐 했습니까? 얘기해줘. 어릴 때부터 축구를 했어가지고 축구를 이제 하다가 그만두고 대학 진로도 이제 축구 관련된 쪽으로 했었다가 네 이제 그렇게 됐습니다. 이제 뭐 졸업을 앞둔 거죠? 네. 졸업을 앞두고 그 시험을 응시해야지 왜 응시 안 했습니까? 그 입학을 해서 그래도 편입이니까 2년 동안 열심히 임용 준비를 해서 임용을 볼 생각이었는데 2년 동안 할 게 너무 많았어요. 어떤 거? 수업도 그렇고 부가적으로 사회봉사도 150시간 채워야 되고 교육봉사는 당연히 채워야 되고 할 게 굉장히 많네요. 네 장애인 스포츠 지도사라고 1년에 한 번 해야 할 수 있는 그를 따야 돼? 네, 그 필수예요. 졸업 조건. 진짜? 네. 슛돌이 선생님이 개인적으로 같은 특수체육 제 후배입니다. 같은 학교는 아니지만 과가 같기 때문에 그래서 굉장히 반가웠는데 저는 이렇게 스포츠 지도사 장애인 스포츠 지도사. 그런 걸 따고 이런 조건이 없었는데 그러니까 뭐예요? 그게 뭐 한 겁니까? 국민기능공단인가? 거기서 네, 나라에서 하는 자격증인데 생활체육도 있고 장애인 체육, 노인 체육, 유아 체육도 있는데 저희 학교는 장애인 체육 지도사를 무조건 있어야지 졸업을 시켜준다고 해서 종목도 엄청 많아요. 처음 들어본다. 그거 땄어요? 네, 저는 땄어요. 오, 한 번만에. 네. 그러니까 능력이 있네. 이거 잘하면서 임용을 왜 안 봐? 그거는 한국사는 형사도 땄어요. 뭐 준비 다 했는데 왜 임용을 안 했습니까? 임용을 제일 중요한 걸 안 하고 지금. 두렵더라고요, 시작하기가. 아니 준비 다 해가 이제 뭐 되든 안 되든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이 사람아 나는 몇 번 시험 쳤다 했노? 7번. 8번이잖아. 8번 될 때까지 하다 보면 된단 말이야. 뭘 겁나가지고 체육이니 말이야. 뭐가 두려워? 하면 되지. 좀 먹고. 나 이거 먹으면서 하는 게 또 처음이네요. 야, 근데 진짜 사람 인연이 나는 개인적으로 뭐 쌤은 모르겠지만 우리 슛돌이 쌤을 진짜 좋게 봤어요. 이게 그냥 하는 말 아니고. 사회복무요원들 보면은 대부분 열심히 하지만 간혹 조금 이제 뭐 농땡이도 피우고 그러는 사람도 있는데 보통 기본적으로 할 건 하거든. 근데 기본적인 거 그 이상으로 진짜 열심히 하는 거라 애를. 그래서 진짜 농담반 진담반으로 계속 내가 투숙해서 하라고. 뭐 나도 그랬고 주변이 다 그랬잖아. 네. 하면은 정말 잘할 것 같았어.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나도 좋은 기억이 있으니까 이래 와가 또 마침 내 또 체육 후배고 공부도 한다 카이 내가 또 많이 떨어져 맞잖아. 네. 그러니까 떨어진 사람한테 얘기를 들어야 돼. 떨어져 본 사람이 왜 떨어졌는지 알아야 되거든. 자, 그럼 본격적으로 공부 얘기를 해볼게요. 왜 응시를 안 했습니까? 임용 공부를 하나도 하지 않아가지고 이거 왜 못했어요? 2년 안에 졸업하려고. 그러니까 할 게 굉장히 많았구나. 네, 원래는 뭐 2년 반이나 이렇게 약간 3년 걸린다 했는데 졸업을 위해가 빨리 했구나. 네, 계절학기도 다 채워듣고 하느라 그동안에 뭐 봉사도 해야 되고 뭐 그래서 변명일 수도 있지만 공부를 못 해가지고. 그래, 변명이네요. 네. 나는 시간 잠에서 합격했는데 지금 굉장히 흔들리고 있어요. 입학을 할 때만 해도 임용을 목적으로 했잖아. 근데 왜 지금 또 흔들립니까?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면은 슛돌이 쌤처럼 이렇게 편입한 사람도 있고, 아니면 지금 딱 이렇게 뭐 대학교 뭐 4학년 다 해가 임용을 칠락하는데 비슷하게 응시도 안 한 사람도 많을 거야. 비슷한 처지의 사람들하고 생각이 비슷하니까 이런 얘기를 나한테 해줘. 그러면 내가 그거에 맞게 좀 뭐 조언을 해줄 테니까. 이게 언제 합격될지 모른다는 약간 그런 두려움? 좀 찔리네. 이 바로 앞에 있는 사람이 7년이 걸려가. 또 이건 저 개인적인 거일 수도 있는데 어릴 때부터 축구를 하다 보니까 공부를 거의 해본 적이 없어요, 여태까지. 그래가지고 공부하는 방법도 아직 이제 모르겠고 막막한 거죠, 시작하기가. 그래, 그럴 수 있지. 가족한테도 얘기했어요? 네. 부모님 뭐라 하시는데? 임용을 그래도 한번 봐보는 게 좋지 않겠냐고. 그래. 매년 준비할수록 그래도 나이가 먹고 하면은 만약에 안 좋게 생각해서 몇 년 준비했는데 안 돼서 다른 취업을 이제 준비하기가 또 나이 때문에 어렵지 않을까 해가지고 그래서 그냥 아예 지금 다른 쪽으로 취업을 할까도 준비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른 곳 뭐 어디 지원했어요? 전공이 특수체육이다 보니까 복지관에서 특수체육 교사를
교사를 뽑는다고 하길래 거기도 지원해보고 발달센터 지원 공고가 올라와서 한번 지원을 해봤습니다. 아직 결과는 안 나왔는데. 나도 같은 체육이니까 뭐 좋게 말하면 우리 체육은 솔직히 길이 많아. 장애인 체육을 원하는 곳은 굉장히 많아요. 나도 그래가 옛날에 뭐 어떤 기관에서 특수체육 교사를 정규직을 뽑는다 해서 갔는데 뭐 떨어지긴 했어요. 근데 쌤도 이렇게 막 찾아보니까 있잖아. 네. 그걸 내가 딱 겪고는 내가 언제든지 마음만 먹으면 이거는 당장 구할 수 있구나. 물론 뭐 되든 안 되든 간에 자리가 많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나한테 주어진 시간, 쌤이 지금 27이니까 보통 한 30 초반까지 한다 쳐요. 32세까지 해. 뭐 5년 6년 빨리 되면 좋지만 맥시멈을 잡는 거지. 내가 한 못해도 한 4, 5년 안에 되겠다. 32세까지. 그러면 내가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은 길어봐야 4, 5년밖에 안 돼. 왜냐면 나이도 점점 차고 30 막 중반 후반까지 하면은 너무 리스크가 커. 나이도 물론 많이 먹지만 기회 비용이 날라가지. 나는 이제 바깥 생각해가 5년 안에 승부를 보자. 왜냐면 만약에 하다가 실패를 한다. 내가 33살이 됐는데 취직이 안 됐어. 그러면 그때가가 솔직히 뭐 지금 말한 것처럼 뭐 복지관이나 센터나 이런데 이제 자리가 있으니까 직업을 구하는 건 어렵지 않겠다. 그래서 공부에 투자를 했지. 나는 뭐 운 좋게 되긴 했지만, 그래서 나는 이제 아쉬운 게 실패를 많이 해본 사람으로서 물론 어렵고 공부머리가 아니야. 공부 경험이 없다 보니까 나의 과거 모습 같아가지고 이제 안타까운 거지. 쉬운 길은 아니지만 뭐 불가능은 아니다. 그 얘기를 해주고 싶었어. 지금 그래 좀 임용에 대한 생각이 어때요? 여전히 좀 모르겠어? 네, 고민인 것 같아요. 나는 그 쌤을 이렇게 본 이유가 임용을 안 쳤다 하니까 좀 뭐라 칼라온 것도 있었고, 내가 물론 뭐 이래라 저래라 인생을 결정해 줄 수는 없지만 쌤이 갈려했던 길을 가본 사람으로서, 합격을 해본 사람으로서 만약에 이제 공부를 한다 치면 이렇게 준비를 하면 합격할 수 있겠다, 그런 거를 좀 알려주고 싶어서 온 거예요. 무조건 인강 이런 거는 들어야 하지 않아요? 좋은 질문입니다. 기초가 없다고 칠게 지금 0이야? 0이면은 그러면은 인강을 듣는 것도 추천은 해. 왜냐면은 나도 강사의 인강을 많이 들어본 사람으로서 이게 스터디나 독학으로 하기에는 한계가 있어. 그래서 기본이 너무 없으면은 듣는 걸 추천합니다. 근데 이제 그거는 말하고 싶어. 패키지 하나 쌤 1년짜리 그것도 장단점이 있어. 보통 이제 1, 2, 3, 4, 5, 6, 7, 8 90, 11 요렇게야. 네 덩어리야. 이렇게 따로 듣는 거면은 나는 뭐 문제풀이 모의고사 필요 없다 하면은 1, 2월이랑 3, 4, 5만 듣는 거지. 그게 이제 장점이고, 패키지의 장점은 가격이 좀 싸죠. 일단 금액적인 면에서는 패키지가 낫죠. 근데 패키지의 단점은 문제풀이 모의고사는 내가 좀 기본이 돼야 1, 2월달 기본 강의랑 3, 4, 5, 6 강론 심화. 강론은 알지 쌤? 그러니까 뭐 지적장애, 학습장애가 있잖아. 그러면 지적장애에 관한 책이 한 두세 권 있어. 그다음 학습장애 책이 두세 권 있고, 아무튼 그게 강론인데 뭐 지적장애 책 2권 이런 식으로 하면은 책이 한 20권 넘어. 그거를 강사가 요약을 해서 강의를 해줘요. 그게 3, 4, 5, 6 강의 그런 게 많거든. 1, 2월 기본, 3, 4, 5, 6 강론. 이거를 내가 마스터했다. 그러고 문제풀이 모의고사 들어가면 괜찮은데, 그것도 막 겨우겨우 진도 따라가기 바쁘고 하나도 기억이 안 나는데 문제풀이 모의고사를 듣는다? 패키지를 했기 때문에 강제로 들어야 돼. 안 들으면 돈이 날라가니까. 그러면은 돈 날리고 시간 날리고 임용 쳤는데 빠락이고, 그런 안 좋은 결과들이 많이 나오죠. 그래서 내가 패키지 소화가 가능하겠다 싶은 사람은 패키지를 하면 되고, 아니다 나는 문제풀이 모의고사는 내가 아직 수준이 안 되기 때문에 내 스스로 기본, 강론, 기출 요거를 많이 돌리겠다 하면은 그렇게 해도 괜찮아. 좀 이해가 됩니까? 어렵나? 네, 근데 어느 정도 이해가 됩니다. 월별로 듣든 패키지 듣든 절대로 강사를 의존하면 안 돼요. 나의 페인이 강사를 의존했어요. 보라는 것만 보고 공부를 잘못했지. 보라는 것은 기본으로 보면서 나머지도 다 봐야 되는데 보라는 것만 봤어요. 그 강사분이 이것 중요한데 이것 말고 주변 거도 보세요 하는데, 대부분의 실패한 사람들이 주변 거는 안 봐. 왜냐면 양이 많아서 귀찮거든. 그래서 실패를 많이 했죠. 자, 이렇게 해서 강의에 관한 질문을 조언을 해줘봤습니다. 뭐 또 궁금한 거? 저는 그 임용 준비할 때 돈이 좀 부모님한테 부담되고 할 때. 좋은 얘기입니다. 나 이런 고민을 하죠. 돈이 제일 걱정이지. 나도 그랬어. 쌤은 서울이잖아. 나는 경주 총구직에서 부모님 피땀 흘려서 버신 돈으로 연애하고, 그리고 지금 코로나라서 직강이라는데 사람들이 모여서 듣는 거는 이게 당분간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인강을 들을 경우도 있어. 그러면 굳이 뭐 노량진에 갈 필요는 없죠. 집에서 한다 하면은 솔직히 크게 들어가는 돈은 없어. 나 같은 경우는 지방에서 올라가니까 고시원을 잡아야 돼. 고시원이 한 달에 3, 40 해요? 돈이 없잖아. 뭐 30짜리 살아. 식비만 해도 많이 나가죠. 뭐 컵밥만 먹을 수 없잖아. 하루에 10,000원 잡고 뭐 3, 40 잡고. 강의, 교육학도 있잖아. 근데 내가 뭐 좀 강의를 많이 듣는다. 1, 2월 달만 해도 강의비도 좀 올라가지고 교육학 40, 전공 40 잃어버리면 한 달에 나가는 돈만 고시원 30,
밥값 30, 강의 한 달에 20 잡고 100은 일단 그냥 깨지고 그렇게 맥시멈 100을 잡았을 때 1년에 1200 정도 들어가지. 좀 다운해서 한 1년에 1000만원? 그 쌤은 일단은 집이 해결됐고 강의비만 나가겠네. 식비는 뭐 엄마 밥 먹고. 근데 그게 문제죠. 돈은 뭐 아낄 수 있지만 돈을 지금 벌지는 못하잖아. 그게 크지. 그래서 사람들이 기간제를 많이 해. 기간제 하면서 공부를 하는데 이게 양날의 검이야. 위험해. 잘하면 합격할 수 있지만 못하면은 겨울 학교에 계속 반복돼. 그래서 내가 옛날에 했던 생각이 돈에 너무 얽매이면 공부를 못 하겠는 거야. 차라리 부모님한테 2, 3년 바짝 지원받아가 빨리 합격해가 내가 좀 갚아드리고 그래야겠다 했는데 그 돈 지원받아가 놀았죠. 태반이 놉니다. 이 시험 자체가 합격률이 기호가 적으니까 많이 안 뽑지. 어렵긴 해. 어려운 시험이야. 쉽진 않아. 뭐 쉬우면 뭐 다 합격이지. 기간제 해줄까? 네. 기간제는 크게 두 가지로 이야기해 줄 수 있어요. 선택은 쌤의 몫이야. 내가 지금도 좀 후회가 되는 게 졸업하자마자 기간제를 하면서 공부를 했으면 어땠을까? 그게 무슨 말이냐면 어차피 이렇게 7, 8년 걸릴 거 기간제 하면서 조금씩 이렇게 일도 하면서 호봉도 늘리고 공부도 틈틈이 하면서 그러면은 5년, 6년 걸려도 적어도 돈은 구애를 안 받으니까. 근데 나는 2, 3년에 될 줄 알았지. 그래서 내가 지금 쌤의 입장이다 하면 기간제를 바로 구할 것 같아. 바로 구애가 기간제 일하면서 계속 공부는 하긴 해야죠. 그런데 아까 말했다시피 잘못 삐끗해버리면 공부를 놔버려. 아예 놔버리다가 그렇게 해서 막 3년, 4년 보내가 정신 차리니까 32, 3이야. 그래서 이제 시작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제 주변에도 많고. 그러니까 이제 나이가 차니까 정신을 차린 거지. 기간제 일도 잘하고 주변에서 막 칭찬해줘. 내 자리가 보장이 돼 있어. 그럼 뭐 공부 굳이 뭐 내년부터 열심히 해보지. 내년 이러다가 30대 초반, 중반, 후반 이렇게 나이 많이 먹어요. 그런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위험하단 거야. 나는 뒤늦게 기간제를 했기 때문에 올인만 한 5년 했어. 5년 지내서 돈 많이 까먹었어.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뒷걸음질 칠 데가 없어. 내가 개판 치면은 낭떠러지야 뒤가. 난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 그러니까 이제 기간제를 하면서 내 나름대로 열심히 했지. 새벽에 일나가 뭐 그 얘기는 뭐 많이 했으니까. 쌤도 알잖아. 학교 등교회가 새벽에 콩프라이트 구워가면서 공부해가지고 합격했지. 그때 합격하신 거 아니에요, 그때? 17년도에 서울에서 기간제 하면서 같이 근무했잖아. 그때 그 해 합격했지. 그때 교실에서 합격 확인하고 아니 그 영상을 내가 찾으려고 했는데 없어. 그거를 제가 찍은 것 같은데 영상을. 아니, 내 폰으로 찍었는데 그거 어디 갔는지 모르겠다. 그때가 기억나는 게 1차 합격 딱 했는데 쌤이 먼저 확인하고 딱 가르고 빡 하니까 1차 합격 딱 된 거야. 우와 이러고 막 서로 껴안고 그 영상 지금 딱 넣으면 딱인데. 그러니까 최종 합격은 근데 쌤이랑 그때 우르르 와가 다 같이 확인했지. 근데 1차가 더 좋았어. 2차는 좀 덜덜했고. 왜냐면 8번 시험 동안 1차를 한 번도 못 가봤거든. 그러니까 처음으로 1차 가니까 너무 좋은 거야. 그것도 컷이랑 되게 높았어. 7점 차이 나니까. 쌤도 그런 순간이 올 거야. 이게 와 이거 진짜 말로 설명 뭐해. 인생 최고의 경험이었지. 1차 합격이. 맞다. 그때 같이 확인했다. 교실에서 막 애들 끌어안고 쌤들도 끌어안고 최종 되고 울었을 거야. 진짜 눈물 나더라고. 왜냐면 와 내 7년에 고생한 게 와 스쳐 지나가는데 물론 뭐 내가 개파처가 그리 되긴 하지만 나름 초원에서 안강 시골이라고 있거든. 안강에서 올라와가 진짜 색다른 경험이야. 하면 돼. 밥 2개 치즈 하나. 만약에 이제 기간제를 구한다 쳐 내 얘기 해주면 1년 경력이 있었는데 와 그래도 뽑히기가 힘들어. 그러니까 거짓말 좀 보태가 50군데를 넣었어요. 서울만. 왜냐면 난 노량진에서 공부할 생각이기 때문에. 그것도 집이 마침 서울이니까 서울 쪽에 하는 게 낫지. 그리고 스터디 하려면은 경기권보다는 서울이 모이기도 쉽고 스터디가 폭파도 잘 돼. 하다가 나가 깨옥하고 많이 나가. 그럼 새로 구하기에도 서울이 훨씬 나. 뭐 직근적으로 하면 제일 좋지. 이건 이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특수 학교보다는 학급이 공부만 보면은 더 괜찮아. 왜냐면 업무가 많은 거 걸린다. 뭐 기간제한테 막 그렇게 빡센 업무는 안 주는데 아무튼 뭐 빡센 거 걸리면은 공부 시간이 줄죠. 4시 반에 마치니까 그때부터 한 7시까지 이렇게 공부를 했거든. 그러니까 기간제면 제일 안 좋은 게 공부 시간이 너무 없어. 그래서 새벽에 하거나 아니면 학교 마치고 하거나 아니면 집에 가서 하거나 집에 가서 해봤는데 안 돼. 졸려요. 몸이 피곤하기 때문에. 나 이제 그 얘기가 아니고 그거지. 기간제를 구하는 게 범위를 어디까지 할 거야. 지금 집이 무슨 역입니까? 매봉역. 매봉역이잖아. 매봉역이면 근데 서울은 학급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학급 특수학교 가리지 말고 다 넣을 수 있는 거 다 넣어. 구하는 방법은 구에 들어가가 뭐 동작구, 강남구 교육청 들어가면은 뭐 공고 뭐 그런 게 있거든요. 그리고 인력풀 등록하고 기간제를 할 거면 할 수 있는 모든 수단 다 동원해가. 뭐 서울이니까 경력이 없으면 조금 힘들 수는 있지만 불가능하진 않아. 왜냐면 나 같은 아는 사람 아무도 없는데 나도 구했잖아. 우리 같은 특수체육은 구하는 분들이 또 있어요. 체육 쪽에 우리 인력이 부족하다. 특수체육이. 그래서 일부러 구하는 것도 있어. 나도 그렇게 된 케이스고. 일단 우리 했던 학교 있잖아. 거기도 넣어보고. 그럼 기간제는 수업 시연 보는 거예요? 면접이랑? 학교마다 다른데 사립학교는 1차 필기, 2차 수업 시연, 3차 이사장 면접. 되게 좀 빡세요. 그 대표적으로 서울에는 사립학교 뭐 많이 있잖아.
미랄 뭐 내가 미랄 했다. 미랄 학교 해가 면접까지 가가 떨어졌어. 공립학교는 학교마다 다른데 지도안 작성, 수업 시간, 면접 이게 보통 많이 보죠. 필기 시간까지는 안 봐. 사립이 보통 필기를 많이 보고 만약에 됐다 하면 나한테 일단 연락해가 내가 공부 계획을 딱 세워줄게. 그 검사를 받아. 왜냐면 기간제는 진짜 누가 옆에서 봐줘야지 겨우 하지. 내 혼자서 계획 짜서 스스로 한다? 학창시절 공부 잘했어? 그래 똑같단 말이야. 누가 감시 감독 안 하면 안 해. 우리 체육인들은 좀 그런 게 있어요. 안 한단 말이야. 노는 거서 뭐 알아서 잘 놀지. 공부 훈련이 안 돼 그래. 혼자서 해본 적이 없으니까. 그렇다고 얘가 막 기간제만 6년 7년 하다가 그러면 또 안 되잖아. 기간제가 된다가 해도 막상 잘 지도할 수 있을까라는. 그냥 가가 하면 돼. 일단 부딪혀. 당연히 신규고 또 교생밖에 경험이 없잖아. 잘할 수 있겠습니까? 안 되지. 경력이 없잖아. 경험이 없어. 근데 어떻게 잘해? 그러니까 잘하려고 노력은 할 수 있지만 모르는데 뭐 그것도 다 알아요. 그러니까 거기 가면 다 가르쳐줘. 뭐 수업 같은 것도 그러고 기간제 동료들도 있을 거고 그 해에 같이 발령받은 신규 교사들도 있거든. 걔는 정교사들이지. 걔들하고 친해져가. 또 서울 엔가는 뭐 규모가 다 크니까 또래들이 많아. 같이 이제 좀 얘기하고 좀 도와달라 하고 하면 돼. 또 쌤들이 다들 이제 뭐 착한 사람 많아. 서로 잘 도와주고 하지. 분위기가 뭐 좋은 학교가 많으니까. 또 기간제가 되면 쌤이 체육이라 해서 체육만 하는 게 아니요. 교과를 한 3개 4개 해요. 나는 그때 수학, 과학, 체육했나? 그렇게 3개 했거든. 진로 기본 3개는 해. 과목을. 또 교과서가 있기 때문에 교과서를 한번 잘 훑어보고 지도서도 한번 보고 수업을 어떻게 하겠다? 뭐 그런 거 한번 보고 만약에 안 됐다. 그럼 그때 이제 공부하는 거지. 그리고 요것도 노려야 돼. 3, 4월 달에 계약을 안 하거나 갑자기 급하게 나가거나 그런 상황이 생겨요. 그러면은 급하게 땜빵으로 들어가는 건데 그런 것도 은근히 나와요. 그걸 노려본 것도 괜찮아. 그러니까 그런 계약 기간이 뭐 4월부터 내년 2월까지 이렇게 될 수 있겠지. 그거 아니면 시간 강사도 괜찮고. 내가 옛날에 했던 건데 올인을 하면서 2주짜리 3주짜리 뭐 3달짜리 그런 게 떠요. 예를 들어 전교사인데 아프다 3달 정도 병가를 내. 그럼 3달을 누가 해줘야 되잖아. 그래서 공고를 띄워. 시간 강사 3달짜리 구합니다. 나 할래. 그 쌤이 지원을 해. 그럼 3달 정도는 이제 그것도 페이도 되게 세거든. 한 시간에 3만원인가? 더 3만 5천원인가? 충분히 용돈 버리면 되지. 강의비 정도 나오니까 올인할 때 그렇게 활용 많이 했어. 시간 강사. 돈 버는 방법은 이래저래 있으니까 돈은 차후의 문제고 최우선적으로 공부를 생각을 해야 돼. 막 하지. 공부 생각할까? 이제 마지막으로 공부를 한다는 가정하에 1, 2월 달은 강의를 일단 들으면서 기본을 좀 쌓는데 되도록이면 오프라인 스터디, 그러니까 코로나라서 좀 힘들겠지만 아니면 온라인을 해도 뭐 줌을 통해서 얼굴을 마주보면서 내가 기본 개념을 배웠다 말로 설명을 해본 거야. 예를 들어 뭐 지적장애를 배웠어. 지적장애의 법적 정의 서로 말해보고. 그러니까 단순 암기는 뭐 기본이고 지적장애 특성, 심리적인 특성 이런 거를 강의를 보고 복습을 하고 이해를 한 거를 말로 설명을 해보는 거예요. 하부루타라고 들어봤나? 그런 식으로 해서 일단 기본만 쌓. 1, 2월 달은 절대로 무리하지 말고 공부 시간도 강의 보고 복습하고 하루에 그래서 5시간만 짧게. 그거 좀 힘들다 하면 뭐 하루 쉴까? 1, 2월은 그래도 괜찮아. 왜냐면 아직 여유가 있기 때문에 1, 2월부터 달린 사람이 있어요. 1월, 2월, 3월 진짜 하루 10시간, 12시간 해. 복고 필 때쯤 퍼져요. 내가 그랬고 주변에도 그런 사람 많아. 그러다가 부랴부랴 고등지둥 되다가 한 8월부터 열심히 해. 그러면 뭐해? 3, 4, 5, 6, 7 이게 비었잖아. 중간에 텅 빈 상태에서 마지막에 열심히 해봤자 뭐 다 떨어지거든. 그렇게 실패하는 사례가 많으니까 절대로 1, 2월 달은 무리하지 말고 기본 강의만 듣고 좀 복습만 하고 대신에 강의 들을 땐 정말 확실하고 철저하게 크게 부담이 안 될 거야. 뭐 하루에 4-5시간만 하면. 그러면서 기출 분석도 같이 하면 좋죠. 아마 기출 분석도 대부분의 강사들이 이제 해줄 거예요. 3월 달이 되면 좀 힘들 수가 있지만 저는 강론 강의를 들었어요. 한두 권 정도를 강사가 정해서 그거대로 가는 거야. 아니면 기출 분석하는 사람도 있고. 강론을 왜 봐야 되냐면 임용 문제가 다 거기서 나와. 문제를 내는 사람들은 교수거든요. 대학교 교수인데 자기가 예를 들어 학습장애 교수다 땡땡땡 교수면 자기가 집필한 책에서 문제를 내. 그렇기 때문에 강론을 봐야 돼. 거기서 문제가 나오니까. 근데 내용이 어려워. 쉽지가 않아. 그래서 1, 2월 달에 제대로 내가 기본을 갖춰야지 3, 4, 5, 6이 좀 이해가 돼요. 1, 2월 달에 막 탱자탱자 놀면서 3, 4, 5, 6을 듣는다? 이해가 안 될 거야. 너무 어려워. 1, 2월 달에 좀 준비가 된 상태에서 들어도 이해가 힘들어. 그럴 때 이제 스터디를 하는 거지. 왜냐면 슛돌이 쌤이나 내나 공부를 제대로 안 해봤으니까 나는 열심히 했다고 생각을 해. 그게 뭐냐면 암기야. 무조건 외워. 외우기만 해서는 임용을 합격을 뭐해. 외운 거를 이해를 해야 돼. 이해를 해서 말로 설명을 해봐. 그게 정말 안 될 거예요 처음에는. 그리고 우리는 스파르타식으로 해야 돼. 혼자 스스로 해라 하면은 하겠나? 그러니까 노력은 하겠지만 스스로 퍼져 나태해지고 습관이 안 돼서 그래. 그러니까 그런 습관을 그나마 조금 유지할 수 있는 게 스터디요. 그래서 내가 강제로 지금 오프라인 스터디 정 안 되면 줌으로라도
시간을 정해서 그렇게 하면은 또 성격상 쌤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남에게 민폐 끼치는 거 싫어해. 그게 좋아요. 왜냐면은 오늘 지적장애를 해. 준비가 전혀 안 돼 있어. 그럼 스터디한테 피해를 준 거거든. 그러면 하면 안 되지. 나는 그런 강박관념 때문에 공부를 강제로 했어. 진짜 토요일 날이면은 월화는 좀 놀아도 수요일부터는 좀 준비를 했지. 그 사람도 시간을 내가지고 2-3시간을 같이 쓰는 건데 준비 하나도 안 해. 그 사람 혼자 할 수 없잖아. 그래서 스터디를 좀 추천한 거예요. 그렇게 하지 또 공부 내용도 유지가 되고. 그렇게 해서 3, 4, 5, 6을 넘어갔다 하면은 7월부터는 선택이야. 개인적으로 내 같으면은 문제풀이랑 모의고사는 자료만 구해요. 자료만 구할 수가 있어. 당연히 초수기 때문에 무조건 틀려. 아니면 둘중날쭉이야. 7, 8월이면은 총 이제 8번이지. 8번의 시험을 쳐요. 한두 개의 영역을 나가는데 당연히 점수가 잘 안 나와. 근데 거기서 문제가 뭐냐면 내 점수를 보고 충격받아서 이게 멘탈이 망가져요. 당연히 기분이 안 좋지. 나는 정말 나름대로 1월부터 한 진짜 6월까지 정말 열심히 했어. 내 인생에서 이만큼 노력한 적이 없는데 까보니까 다 틀려. 만점이 80점이야 20점 30점이 나와. 스트레스 받잖아. 악순환이야. 그게 모고까지 이어져요. 내가 그랬거든. 뭐 어쩔 땐 잘 나와. 어쩔 땐 뭐 60점 70점까지 나왔어. 그거는 근데 내 점수가 아니여. 그 강사에 익숙해져서 그 강사의 패턴을 파악을 해버린 거야. 내 실력이 아니야 그거는. 그래서 난 어떻게 했냐면 7, 8, 9, 10까지 서브노트를 계속 만들었어. 1월부터 서브노트 만들었는데 서브노트 하면서 1월부터 6월까지 들었던 강의를 내 서브에 정리를 다 하고 그 작업을 10월달까지 계속했어. 문제풀이랑 모의고사 해설지라고 있어요. 그 자료를 구해가지고 또 내가 추가로 또 작업을 하고. 그러니까 서브노트를 얘기 안 했는데 뭔지 아나? 자료 올리신 거 보고 네, 저 프린트했어요. 프린트. 잘했어. 홍보 많이 해.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은 내가 보기 편하게 시중에 막 책이 되게 많잖아. 그런 거를 좀 요약을 한 거야. 내가 보기 쉽게. 이것도 케이스가 여러 개예요. 서브노트를 아예 안 본 사람도 있어. 합격생 중에 내처럼 자기 서브를 만든 사람이 있고 남이 만든 서브를 보고 합격한 사람도 있어요. 케이스가 여러 가지야. 그래서 쌤이 일단은 뭐 서브를 만들어 보거나 남의 거를 보거나 서브를 아예 안 만들거나 그 세 가지 경우를 한번 테스트를 해봐. 내 스스로 어떤 게 좀 괜찮은지. 개인적으로는 만들면 좋겠어. 정말 근데 힘들어. 중간에 포기하고 싶을 때가 엄청 많을 거야. 근데 그게 진짜 만들면 나만의 무기가 돼요. 합격하는데 큰 도움이 되니까. 또 정리를 하면서 공부가 돼. 강제적으로. 그러니까 나는 내 성격 자체가 뭔가 강제로 하지 않으면 안 하니까. 그래서 일부러 서브를 만들었어요. 이거를 완성을 해야 된다는 강박관념 때문에 다 만드니까 도움이 되더라고. 만약에 서브노트를 만든다면 그 작업을 10월까지 하는 거지. 뭐 못해도 9월까지. 왜냐면 새로운 개념이 계속 나와. 7, 8월달 9월 10월에도. 왜냐면 강론이란 거 계속 나오거든. 새로 그렇게 해서 그런 작업을 해서 서브노트를 만들었고, 서브노트를 안 만든다면 문제풀이 모의고사를 들어도 괜찮은데 들으면 아마 멘탈 터진 날이 많을 거예요. 이씨 이러고 나는 역시 돌다리야 이러고 그럴 때가 많을 거야. 근데 만약에 안 된다 하면은 스터디를 계속 유지를 해. 1월부터 했던 스터디가 계속 가면 좋아. 그래서 짝 스터디가 괜찮아요. 내가 정말 마음 맞고 열심히 하는 사람을 구해. 뭐 남자든 여자든 간에 구해가지고 1년 쭉 같이 가면 좋아. 서로 시너지가 돼. 그러니까 그 스터디를 계속 하면서 서로 이제 뭐 자료를 구해가지고 강사가 달라도 괜찮아. 그거를 가지고 또 스터디하고 서로 하브루타는 계속하고. 교육학도 뭐 크게 벗어나지 않아요. 전공보다는 쉬워. 점수 100점이 교육학은 20점이고 전공이 80점이야. 비중이 작지만 교육학 때문에 합격 못하는 사람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전공 요소는 굉장히 높은데 교육학이 막 진짜 뭐 8.9점밖에 안 나온 거야. 아니면 꽈락이거나. 교육학은 1, 2월달 기본 강의는 기초가 너무 없다 하면 이제 듣는 것도 괜찮고 그거를 계속 돌린 거야. 마찬가지 7, 8, 90은 자료만 구해. 자료만 구해서 뭐 보면 괜찮아요. 근데 저는 마지막에 좀 불안하니까 모의고사 강의는 들었거든요. 인강으로. 굳이 직강 안 갔어. 그리고 글 쓰는 게 자신 있었어. 나는 이제 일기를 좀 많이 썼거든 옛날부터. 그러니까 그게 은근히 도움 많이 돼. 이게 문장을 만드는 거니까. 그래서 뭐 교육학은 뭐 그렇게 신경 안 써도 되고. 최후의 복병이 있어요. 교육과정 장특법. 이거는 진짜 단순 암기야. 이건 답이 없다. 그냥 계속 보야 돼. 이게 뭐냐면은 밑 빠진 독이 있어. 내가 물을 집어넣어 줄줄 새. 그거예요. 아무리 외워도 다음날 되면 다 까먹어. 그래서 사람들이 엄청 많이 느껴. 나도 느꼈고. 나는 역시 돌이야. 나는 임용이가 안 되나봐. 그래서 포기 생각을 되게 많이 해. 근데 신기한 게 뭐냐면 1월부터 한 8월까지 그래. 아무리 외워도 기억이 안 나. 그래도 하루에 못해도 한두 시간 해야 돼. 근데 한두 시간을 연달아 한 게 아니고 한 번 볼 때 2, 30분 짧게 봐. 끊어서 아침에 연락가 잠깐 보고 스터디 하기 전에 잠깐 보고 자기 전에 잠깐 보고 끊어서 여러 번 봐. 그 작업을 중간에 안 쉬고 8월까지 하면은 9월부터는 거의 다 기억이 나. 신기해. 제일 중요한 거는 밑 빠진 독이 물 붓기요. 그러니까 이 구멍난 장독대가 한 9월쯤 되면 좀 채워져. 뇌라쳐 뇌에 구멍이 났어. 줄줄줄 샌단 말이야. 근데 9월쯤 되면은 이게 계속 외우니까 이게 꾸준살이 생긴 거야. 그래서 조금은 덜 새. 근데 그렇게 해도 중요한 거는 교육과정이랑 장특법 문제를 틀려. 근데 그래도 합격을 했어. 왜 합격을 했을까?
그나마 그렇게 했기 때문에 덜 틀린 거야. 내가 쳤던 해는 마침 교육과정 법이 정말 쉽게 나왔어. 근데 작정하고 고시생들 다 죽어바락하고 엄청 어렵게 나온 해가 있어. 그러면은 그동안에 복귀과정 정말 열심히 한 사람이 되는 거고 대충 한 사람은 안 된 거고. 아무튼 나는 그렇게 좀 쉽게 나온 해 잘 봤는데 그래도 틀렸어. 내 한 개인가 두 개 틀렸는데 그나마 그래 봤기 때문에 맞춘 거야. 내가 근데 그걸 대충 하고 안 맞다 하면은 다 틀렸겠지. 우리 시험은 올백이 없습니다. 역대 역사상 내가 알기로는 그래요. 논술이기 때문에 문제 한 두세 개는 듣도 보도 못한 이런 문제가 어디서 나왔나 하는 게 나와. 변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 100점을 맞을 수 있는 시험이 아니야. 원래 그래. 그러니까 내가 뭐 올백을 맞겠다 그런 막 말도 안 되는 목표 잡지 말고 틀리는 비율을 줄이겠다 그런 생각으로 법이랑 교육과정은 외우면 됩니다. 그래서 뭐 공부를 만약에 한다 치면 뭐 이런 식으로 하라고 조언을 해줬는데 뭐 무슨지 모르겠지? 와, 우리 몇 년 만에 봤지? 재작년인가 봤잖아. 매년 이렇게 봅니다. 2년이 또 되니까 교사를 하면 진짜 잘할 것 같아. 저도 이제 좋은 사람인 거 아니까 일부러 연락하는 거고. 마지막으로 소감 하나 해주세요. 너무 임용에 대해서 막막했는데 그래도 오늘 좀 선생님 만나고 얘기 듣고 해보니까 그래도 어느 정도 틀이나 어떻게 시작해야 되는지 좀 약간이라도 알게 된 것 같고. 시간 투자해서 쌤을 본 이유는 옛날에 내 모습 같아. 다른 사람들도 이런 얘기 하겠지만 나도 똑같이 이제 체육 출신이고 전공은 헬스지만 그래도 운동을 했고 중고등학교 때 공부를 안 했고 임용을 딱 시작할 나이가 쌤 나이만 했어. 25 요때 시작했으니까 그러니까 막막한 거야. 나는 가르쳐준 사람도 없이 노량진에 가서 내 혼자 강의 듣고 막 이렇게 했죠. 그래서 과거의 내 모습 같으니까 좀 챙겨주고 싶은 거야. 물론 선택은 쌤의 몫이지만 이왕이면 같은 특수교사를 하면서 그러니까 서로 조금 업무적인 이야기도 하고 쌤 학생들 어떠냐 또 이러고 뭐 같이 또 유튜브도 찍고 이러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욕심에 내 욕심일 수도 있지만 또 동생이고 챙겨주고 싶어가 이렇게 먼 길을 와서 봤습니다. 당연히 흔들릴 수 있지. 나도 그랬고 중간에 경찰도 준비했고 하다가 내가 4수 5수 때쯤에 경찰 준비했어. 쌤도 그럴 때가 올 수도 있어. 초수 합격을 할 수도 있지만 항상 그 두 가지를 생각해. 내가 이제 공부를 하지만 안 됐을 경우에도 대비는 해요. 나는 그 대비가 안 돼가지고 되게 힘들었어. 인생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 알 수가 없어요. 뭐 코로나 봐라 예측했나 우리가. 인생 선배로서 뭐 교사 선배로서 그 아쉬운 거는 그 준비 다 해놓고 지금 밥상 다 차렸는데 손가락만 뜨면 되는데 니 응시를 안 해가지고 왜 응시를 안 했는지 모르겠구만. 그러니까 올해는 진짜 좀 준비를 해가 공부하다가 안 되면 또 연락도 하고. 네. 한국사 따고 막 다 했잖아. 시험만 치면 되니까. 합격을 해본 사람으로서 내 인생에서 가장 큰 업적이야. 진짜 돌이켜보면 그 전에 해병대 전역이었어. 근데 군대는 뭐 솔직히 뭐 누구나 다 가니까. 왜 내가 그게 되게 좀 내 스스로 자랑스럽냐면 그렇게 열심히 무언가를 위해가 7년이나 시간 동안 매달려 본 적이 없거든. 7년이 말이 7년이지. 정말 힘들었어. 근데 그거를 이루어냈을 때 같이 또 1차의 합격을 간접적으로 봤잖아. 네. 내 진짜 방방 뛰었어. 너무 좋아가지고. 아, 그게 내 스스로에게 너무 대견스러운 거야. 아, 진짜 감동적이었고. 그런 경험을 나는 이제 쌤도 하면 좋겠다. 이 말이. 나도 하니까 되구나. 나도 할 수 있구나. 내가 돌다리 아니구나. 좋은 경험이더라고. 객관적으로 봤을 때 쌤은 하면 충분히 돼. 우리 체육인들은 하면은 하는 도끼가 있어. 진짜 농담이 아니고. 그 도끼가 있으니까 지금 또 젊은 나이니까 한 대까지 해봐. 진짜 할 수 있는 노력 다 해봐. 그랬는데도 안 된다. 그때는 다른 길이 또 있어. 후회는 안 남도록. 그냥 뭐 다 집어치우고 그냥 헤이씨. 으이씨 망설이고 있어. 아무튼 이렇게 시간 내줘가지고 고맙고 죽돌이쌤 2022년에는 교단에서 뵙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자친구한테 한마디 할래? 현재 여자친구랑 결혼할 거예요. 그죠? 네. 중간에 바뀌지 말고 엄마 아빠는 식상하니까 여자친구에게 한마디 해주세요. 지금까지 잘 만나줘서 너무 고맙고 앞으로도 잘 만납시다. 사랑해요. 아유 감사합니다. 교사 합격 딱 해가 여친한테 합격 전화를 빡 하는 거야. 그래가 이제 결혼 빡 하고 좋네요. 다음에 또 건강한 모습을 봅시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